안녕하세요. 혹시 이 목소리 들으시고, 또 요즘 흔한 AI 목소리 쓰는 양산형 부동산 유튜버인가? 싶으셨나요? 맞아요. 이 목소리는 AI입니다. 부동산은 너무 재밌는데 막상 회사를 때려칠 용기는 없고, 조만간 저의 본업에서는 인사평가 시즌이라 제가 유튜브 하고 돌아다니는 걸 우리 팀장님이 알게 되신다면 인사평가에 빨간 줄 그을까봐 얼굴도 없이 AI를 빌려서 몰래 영상 만들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부자연스럽더라도 이해 바랍니다. 크크크 웃음소리조차 어색하네요. 유튜브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잠잠한 채널이었지만 10월 들어 세종시 영상들에서만 구독자 무려 152명이나 증가하면서 구독자 수가 336명이 넘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란 말이 있듯이 9월 23일 등록한 9월 정기 세종시 부동산 전망에 이어 오늘은 한 달 만에 다시 10월 전망을 리뷰해보겠습니다. 10월 15일 이재명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들이 전면적으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고 대출 규제도 크게 강화되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커졌죠. 11호 대책의 세부 내용은 이미 다른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도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굳이 대책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세종시 부동산의 영향만 말씀드려보면 이번 대책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세종시 거래는 다소 위축될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는 이 게임을 문재인 정부 때도 해봤기 때문에 규제는 일시적인 거래 감소만 일으킬 뿐 세종시와 같이 28년 2월까지 공급이 제로인 상태에서 집값의 실질 가치인 전세가의 상승에 의한 매매가의 상승은 막지 못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즉, 이 대책은 서울, 경기 주요 지역에서는 규제 충격, 그리도 또 다른 한쪽에선 풍선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11호 대책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부동산은 앞으로 조금씩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종시 10월 정기 부동산 흐름을 리뷰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점검할 때 뉴스 기사나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단편적인 정보만을 보고 지금 사야 할까? 팔아야 할까? 하고 막연히 고민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흩어진 정보만으로는 시장의 전체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실제 투자에 활용하는 아파트 상승 여부 점검 체크리스트 7가지 항목을 기준 삼아 오늘은 세종시 데이터를 항목별로 하나하나 점검해보며 지금 이 지역 시장에 어떤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지 논리적으로 분석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7가지 항목은 단순한 감이 아니라 실제 시장 흐름을 데이터 수치로 검증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지역 부동산을 분석하실 때도 충분히 응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본론 들어갑니다. 시작할게요. 이 표는 제가 지역별 아파트 상승 가능성을 점검할 때 항상 활용하는 제가 만든 기준표입니다. 투자 전에 각 지역의 데이터를 하나씩 대입해서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한 뒤에야 매수를 결정합니다. 예전에 이 투자 방식을 다른 영상에서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시청자분들이 이런 반응을 주시더군요. 야, 부동산을 무슨 주식처럼 분석하네?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아파트를 사야 해? 근데 너는 대사를 책 읽듯이 이렇게도 어색하게 치냐? 죄송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와서. 하지만 저는 부동산의 매수는 반드시 객관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쉽게 잊고 자기 판단에 갇히기 마련이니까요. 부동산 투자라는 이 바닥은 아마존 정글과도 같아서 냉철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물리게 되는 게임입니다. 결국 스스로 분석하고 스스로 확신이 들 때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집값 상승 메커니즘 잘 들어보세요. 집값의 상승은 두 가지가 만족될 때 가능한데요. 첫 번째, 거시적인 환경 요소인 유동성 즉 시장에 풀려있는 돈이량이 증가하고 있는가? 두 번째, 미시적인 요소인 아파트의 수요와 공급의 정도는 어떠한가? 즉,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지역의 부동산 흐름이 만족하느냐입니다. 우선 거시적인 경제 요소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장에 돈이량이 많으면 자산의 가격이 오른다고 합니다. 사실은 자산의 가치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아져서 그 자산의 가격 즉 숫자가 커지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우리나라의 통화량이 우상향에 맞춰서 서울 강남의 집값이 우상향하는 것이 보이나요?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나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건 경제의 기본 원리죠. 그리고 이 통화량 증가를 가속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시장에 돈이 풀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통화량이 늘어납니다. 실제로 지난 9월 17일 미국 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 인하하면서 미국 기준금리는 4.25%까지 내려왔습니다. 결국 지금은 유동성이 높은 시기고 금리 역시 하락 추세에 들어섰기 때문에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재화의 가격 반등을 위한 기반은 이미 다져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점검할 사항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공급이 부족하여 상승의 지표를 만들어가고 있느냐입니다. 아파트 가격의 상승 조건은 우선 아파트의 공급 부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전세 매물은 감소합니다.
보통 아파트 입주장에서 전세 매물이 40에서 50%까지 나오는데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전세 매물은 감소, 전세 가격은 상승. 전세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격차인 갭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갭의 감소 즉 전세 가율의 상승은 아파트 매수를 쉽게 만들어 결국엔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 앞에 모든 현황을 지표를 나타낸 매수 우위지수의 상승을 이끌어내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세종시의 공급이 부족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향후 공급 물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10월 18일 기준 세종시 향후 공급량 그래프입니다. 2025년 세종시 입주 물량은 1035세대로 이미 올해 1월에 입주가 완료되었으며 이는 연간 수요 물량인 1943세대에 비해 부족한 수치입니다. 입주 물량을 보면 25년 1월에 입주한 후에 28년 3월까지 입주 세대가 없으니 앞으로 3년간은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세가 상승은 이미 예상이 되는 시점입니다. 세종시 경우에는 첫 번째 단계인 공급 부족이 이번 10월 달에도 확인됐습니다. 바로 넘어가서 이제는 전세 매물의 감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요즘 나오는 입주 단지들 보면 실입주 비율이 5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절반은 전월세 물량으로 시장이 풀는데요. 공급 자체가 없다면 전월세 매물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어드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전세 가격은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동하는 전형적인 흐름입니다. 여기 세종시 전세 물량을 보면 작년 6월 2,300건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5년 10월 18일 기준으로 전세 매물은 703건으로 9월 영상에서의 650건 대비 소폭 상승했는데요. 월세 매물은 오히려 630건에서 621건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전세와 월세 간의 경쟁으로 월세가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전세는 늘어난 것이라고 추정이 되어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다음엔 뭐죠? 내 전세 가격 상승 여부 점검입니다. 25년 2월 저점으로부터 3월 -0.14, 4월 -0.03, 드디어 5월엔 0.18%로 반등하여 9월 마감 기준 현재는 월간 세종시 전세지수가 0.72%까지 상승했는데요. 지난달에 리뷰한 8월 마감 전세지수 대비 9월로 넘어올 때 지수가 2배가 점프를 해버렸네요. 2025년 9월 마감 기준 세종시는 전국 전세가 상승률 탑10에 올랐습니다. KB부동산이 집계하는 전국 185개 지역 중 10위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이 정도면 전세 가격 상승세가 상당히 가파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세 가격의 평당 가격 추이를 확인해 봤더니 지난 7월 반등하여 9월 하반기부터 10월까지 가파른 상승 곡선이 나타났습니다. 10월 마감 기준 데이터까지 반영된다면 지금보다 더 높은 순위나 수치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결국 전세 가격 상승 조건에 대해서도 세종시는 만족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자, 다음은 매매가와 전세가 객가격입니다. 세종시 최근 2년 데이터를 보면 23년 10월의 매매와 전세 가격 차인 객금액이 3.76억에서 25년 10월 현재는 2.96억으로 최저점이며 9월 3.16억 대비 2천만 원이 감소되었네요. 25년 4월에서 6월 구간의 객금액의 상승은 전세가의 급격한 상승 전인 5월부터의 매매 가격이 먼저 치고 나가면서 발생한 현상이며 7월부터 전세 갭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은 7월부터의 전세 가격의 상승, 특히 9월 전세 가격 급격한 상승이 갭이 감소하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된 것으로 해석하면 될 듯합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의 갭 역시 최근 최저점인 것이 확인되어 아파트값 상승 조건 만족입니다. 자, 다음은 거래량입니다. 25년 4월 세종시 거래량은 무려 1331건으로 흰색 점선의 최근 7년간 거래량 평균치인 350건 대비 약 3.8배를 기록하며 5월부터 아파트값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7월 말에 집계가 완료된 6월 거래량은 252건으로 627 대출규제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10월 말에 집계가 완료될 9월의 거래량은 10월 18일 현재 333건으로 12일이 남은 현 시점 월 평균 거래량인 350건을 초과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월 거래량이 7년 평균 거래량을 지속 초과할 때 매매 가격이 비로소 확실하게 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점검해볼 매수 우위지수와 앞에서 검증한 월 거래량을 비교해서 보면 세종시 집값의 흐름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찾아냈는데요. 저도 이렇게 데이터가 맞아 들어가나 싶을 정도로 놀랐었던 검증이었는데요. 오늘은 시간이 부족하여 다음 영상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되도록 이번 주말에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수 우위지수인데요. 매수 우위지수란 매수자와 매도자의 비중을 수치로 나타낸 값으로 이 그래프는 집을 사고자 하는 심리 그래프인 파란색의 매수 우위지수와 아파트값, 즉 주황색의 매매지수와의 관계를 최근 6년간의 데이터로 나타낸 값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매매 우위지수의 값은 40을 넘으면 상승, 100을 넘으면 대세 상승으로 갈 수 있는데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음 영상에서 거래량과 매수 우위지수와의 관계만을 떼내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매수 5위 지수 실적만 우선 확인하면 최근 8월 18일 기준 19.2까지 추락하며 저점을 찍었으며 10월 13일 현재 46까지 올라오면서 C값 상승의 기준선인 40을 넘어버렸습니다. 매수 5위 지수 역시 제가 생각하는 아파트값 상승 기준을 만족하였습니다. 오늘 정리한 데이터 기준으로 세종시 집값을 한마디로 말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마지막 퍼즐인 거래량만 남았다. 거래량이 월 평균 거래량인 350을 넘기는 순간 달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첫째, 금리 인하 국면에서 유동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둘째, 향후 3년간 세종시의 아파트 공급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공급 부족이 유발하는 전세가 상승은 어떤 정책으로도 막을 수 없는 아파트값 상승 메커니즘의 결과물입니다. 이 채널은 세종시 및 전국에 상승할 요소가 있는 지역의 부동산 데이터를 한 달에 한 번씩 업로드합니다. 세종시 및 전국 주요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 매도해야 되는 분들은 구독하시어 부동산 흐름 데이터를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